셰일가스 혁명은 미국 천연가스 시장의 판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 셰일 생산이 폭증하면서 국내 가스가 남아돌자 수입국이던 미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수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전환의 상징이 2016년 2월 셰니에르 에너지 루이지애나 사빈패스에서의 첫 LNG 수출입니다. 사빈패스 에카터미널은 원래 2000년대에 수입용으로 지었었는데 셰일 혁명 이후 대형 저장 탱크와 푸드는 살리고 액화 설비를 추가해서 수출 터미널로 개조한 케이스입니다. 이후 미국은 2023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LNG 계약의 기원은 196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1964년 알제리에서 출발한 LNG가 영국과 프랑스에 도착하며 유럽의 LNG 계약이 시작되었고 1969년에는 알래스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15년 LNG 장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초창기 장기 계약의 수입국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산업국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LNG 가격이 유가 연동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력 및 산업용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경쟁 상대가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일정 슬롭을 곱하여 LNG 가격을 정하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100불이면 10에서 15%를 곱하여 10에서 15불로 책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규모 액화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을 위해 현금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 미국 이전의 주력 공급국 대부분이 이런 유가 연동 장기 계약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목적지를 고정하고 재판매를 막는 목적지 제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가격은 미국 내 가스 가격 지표인 헨리허브에 연동하고 여기에 고정 액화 비용과 선적 이후의 수송비를 더하는 투명한 원가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목적지 제한 없이 구매자가 자신의 선박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거나 시황에 따라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헨리허브 인덱스 목적지 자유조합은 LNG 시장에 유동성과 재판매 기능을 키우며 미국 업체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한 미국의 LNG 사업회사 세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셰니에르 에너지는 1996년 설립되었는데 2016년 미국 최초로 LNG 수출을 시작한 퍼스트 무버입니다. 사빈패스와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양대 거점을 보유하고 헨리허브 인덱스 고정 액화요금 구조의 장기 계약 구조를 정착시킨 회사로 평가받습니다. 셰니에르는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해 액화 판매하는 순수 LNG 인프라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샘프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셰니에르가 사실상 LNG 순수 플레이어라면 샘프라는 LNG와 전력 유틸리티 등 인프라 자회사를 함께 가진 복합 에너지 인프라 기업입니다. 자회사로는 LNG 사업을 하는 샘프라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는 SDG&E, 텍사스 전력망을 운영하는 온코 일렉트릭 딜리버리도 있습니다. LNG 사업도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서 에카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고 멕시코 서해안에서 에카 플랜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해안은 환경 규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에카 플랜트 건설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미국 인근 멕시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자체 가스가 남아서가 아니라 텍사스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멕시코에서 받아서 액화, 재수출하려는 구상으로 2026년 상반기에 상업 운전 예정입니다. 셋째로 벤처글로벌은 액화터미널을 모듈형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건설 공기를 줄이며 급성장한 신흥 강자입니다. 약 60만 톤 규모 표준 모델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여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모듈형으로 순차적으로 건설하다 보니 전체가 완성되기 전 시운전 기간을 길게 가져갑니다. 시운전 기간에는 장기 계약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스팟 가격으로 판매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벤처글로벌도 셰니에르와 마찬가지로 순수 LNG 인프라 모델입니다. 세 회사의 사업 모델 차이를 통해 비교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셰니에르는 헨리허브 인덱스 고정 용량 요금 구조에 장기 계약을 두텁게 쌓아 현금 흐름 가시성이 높습니다. 벤처글로벌은 같은 미국형 가격 구조를 쓰되 모듈형 단계적 램프업 장기 커미셔닝 전략으로 초기 스판 노출이 큽니다. 샘프라는 LNG 인프라뿐 아니라 전력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전력 사업의 캐시플로우가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셰니에르, 샘프라, 벤처글로벌 순이었는데 LNG 관련 매출만 보면 셰니에르 다음으로 벤처글로벌이 높았습니다. 샘프라는 매출에서 LNG의 비중은 56%로 생각보다 LNG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셰니에르와 벤처글로벌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35%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률에서 차이가 났는데 이는 부채 비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셰니에르는 사업을 영위해가며 부채를 갚아나간 반면 벤처글로벌은 아직 업력이 길지 않다 보니 아직 부채 부담이 큰 편입니다. 또한 건설 중인 자산도 벤처글로벌이 많은데 상업운전을 아직 하지 못한 자산의 비중이 크다 보니 부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보면 셰니에르가 10.3, 벤처글로벌이 16.1로
벤처글로벌이 고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가총액 매출액 비율인 PSR로 비교해보면 둘 다 5.3배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35%로 같은 것을 고려하며 벤처글로벌이 이자 비용은 더 나가지만 쉐니에르와 같은 수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더 많은 벤처글로벌이 향후 매출액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만큼 비슷한 규모로 영업이익이 나올 테니 오히려 주식으로만 봤을 때 미래 성장 가능성은 벤처글로벌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